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냥 솔직하게 나한테 인간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15개월을 정말로 단돈 10원도 안 들이고 즐겼으면서 허언증 환자라고 자기를 두 차례나 보호해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박근혜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할 것 같지 않다는 공포가 오는 거예요. 이재명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이랑 여기서 오랫동안 만났어요, 저랑. 오랫동안 만났는데, 이재명이가 우리 쪽 사이드다 보니, 민주당이다 보니, 그리고 한 15개월을 그냥 내가 외로우니까 만났죠.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새누리당 쪽에 그 공격을 받으니까, 팬카페 운영자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누나 가만히 있어 내가 글을 써줄게 이래갖고 얘가 처음 시장 되자마자 잘릴 뻔한 거를 제가 한번 살려줬죠. 이재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명하고 그 일베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가 빡세게 좀 대응을 하든가 하는데 얘가 이제 좀 논리가 빈약한 거예요. 제가 좀 진중하지 못해서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리고 그 거짓말도 못하고 머리 쓸 줄도 모르고 또 좀 좀 수양이 덜 돼가지고 남들은 수긍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데 나는 그냥 즉흥적이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많이 공격을 당하는데 이재명이는 그거를 빡빡 우기면서 막 저를 오히려 정신병자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제가 주진우 기자랑 친하거든요. 주 기자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막 종편에서 떠들고 난리가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누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재명 형이랑 통화해볼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누나가 이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 관계 없다고 한번 팬카페 운영자가 써줬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몇 군데 잘렸지만 반성문 쓸 때 막 선생님들이 막 감동을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막 이런 걸 쓰기가 불특정 다수들이 보는 글이 부담스러워서 그 팬카페 운영자가 아주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제 팬카페 운영자가 써줬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뭐 언론인 여러분 성생활이나 신경 써라. 이게 뭐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얘기를 했겠느냐 막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도발적으로 글을 썼어요. 그럼 이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이재명이 어떤 실체를 아는 사람 이재명한테 딴지를 걸고 그 와중에 계속 김부선이를 걸고 넘어지니까 그 김부겸 보좌관인 애가 누나 이재명 새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나한테 바람을 잡더라고. 새벽에 문자가 와서. 그래서 내가 이재명 씨 정신 차리라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고 내가 페이스북을 쓰니까 이제 막 종편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딸이 있고 미혼모고 또 뭐 멀쩡한 제주도에 가족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진우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주 기자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내가 이재명한테 연락을 해볼게 누나. 기다려봐. 그러더니 누나가 한 번 아니라고 팬카페에서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고 한대. 그러면 누나는 100% 200% 진다. 그러니까 누나가 아니라고 해라. 뭐라고 해. 나 지금 경찰 그때 그 아파트 비리 밝혔다가 막 굉장히 뭐 남방 수사라고 핫하게 뜰 때 막 얘네들이 그 분영회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단 말이야. 폭력으로. 그러니까 막 경찰 조사 이러면 나는 너무 공포가 크거든. 옛날에 대마초로 몇 년 전에 핀 걸로 폈다는 걸로 아무 증거도 없는데 8개월을 구속되고 나서는 굉장히 그 경찰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경찰서만 간다면 경계를 일으킨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고발한다 그러니까 아니 고발 안 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 글을 못 쓰겠어. 나 지금 너무 경찰 조사 받으라니까 떨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누나 그러면 누나가 아니라고 해. 이제 한참 통화 후에 그러면 이재명도 사과하기로 했어.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네가 좀 써줘. 그래서 걔가 문장까지, 주진우가 문장까지 불러줘가지고, 이재명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했는데, 제가 되게 순진, 무지해서 의심을 안 해요. 제 정서예요, 고향 정서가. 근데 그날따라 녹취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진우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녹취를 해놨어요. 주진우가 불러준 대로 그 페이스북에 글을 그대로 올렸고, 그러니까 기자가 쓰는 글하고 제가 쓰는 글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쉼표, 마침표 이런 거 난 그런 거 안 쓰거든요. 그리고 누나 이재명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누나가 한 번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누나가 당한다, 역으로 당하니까 누나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필요 써라. 누나가 아니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이재명도 사과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써줘. 그래서 주진우가 써줬고 그거를 올리자마자 이재명이가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내로 그걸 써야 되는데 1분 내로 그걸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애들이 똑똑하더라고. 의외로 난 너무 놀랐어. 이것도 싸고 치는 고수법이다. 어떻게 이렇게 올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재명이랑 이런 장문에서 쓸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정말 애석하고 억울하지만 저는 정말 여기서 이 아파트에 드나들었거든요. 2007년 12월 말부터 2009년 5월까지 꽤 오랫동안 그 당시에 내가 일도 없었고 막 정부 비판하고 대놓고 이렇게 또라이짓 하는 연예인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일도 없고 뭐 동치미 박근혜 되자마자 잘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정부 비판할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참 힘들어서 관리비도 못 내서 관리비를 1년을 연체를 내서 연체료를 48만 원인가 58만 원인가 내고 제가 남양주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 빚 이자 낼 돈이 1억 8천이 있었는데 그 이자 낼 돈도 없고 관리비도 못 내서 그때 이재명이가 드나들었고 그때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이재명이 겨울에 드나들었을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호를 해줬으면 내가 남자라면 내가 이재명이라면 김부선 씨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그때 참 당신한테 신세 많이 졌다. 내 관리비라도 한 번 못 내준 것도 참 남자로서 쪽팔리다. 그리고 쌀이라도 한 가마 보내줄 것 같아요. 종편에서 오히려 쾌도남마에서 박종진이가 출연했다고 쌀 2가마를 보내줘서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주진우가 시킨 대로 시키자마자 팟캐스트 EJ라는 곳에 가가지고 김부선 허언증 환자다. 연예인병 있는 애다. 그냥 검색해보고 관심 좀 끌려고 자기를 자꾸 건드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 성남의 백대가리는 흰머리 남자는 자기 애기 아빠를 얘기한 거다. 그리고 더 또 충격적인 건 시사저널 가서 김부선이 허언증 환자라고 했어요. 정신병자라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그래서 비가 엄청 오는데 봉화를 갔거든요. 봉화를 갔는데 성남을 지나가니까 얘가 생각이 나다.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 어디냐. 그래서 나 지금 봉화 간다고 지금 성남 지나고 있는데 너 생각이 났는데 마침 전화가 왔네. 그러니까 옥수동으로 가라고. 거기 왜 가냐고. 걔는 그때 시장 되기도 전이에요. 시장도 될 줄 몰랐겠고 대선 후보 될 줄도 몰랐겠죠. 근데 얼마 전에 뭐 권양숙 여사 생모 친엄마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부부 동반한 거 보고 확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가짜 총각 말이야. 나한테 노무현 대통령 영객실 가지 말고 옥수동 집으로 가지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 이재명 애들이 그 빠들이 좀 무식한 애들이 많아요. 무지막지한 애들이. 공격을 무지막지 하더라고. 그래서 이 좀비들 때문에 내가 일단은 좀 페이스북 이거를 좀 나만 보고 바꿔놓겠다. 이런 상태인데 오늘 정말로 다행히 그 주진우 녹취한 거를 못 찾았는데 핸드폰 번호를
기계를 바꿨는데 예전 기계에서 찾은 거야. 주진우가 시킨 대로 그 녹취가. 근데 다 그러잖아요.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큰언니도 그렇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건 사생활이다. 그러니까 그건 덮어라. 뭐 바람피는 남자가 한둘이나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냥 솔직하게 나한테 인간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15개월을 정말로 단돈 10원도 안 들이고 즐겨 쓰면서 허언증 환자라고 자기를 두 차례나 보호해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박근혜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할 것 같지 않다는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과 저의 사실이에요. 실체예요. 근데 그 오마이뉴스에서 대선 후보 뭐 검증단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재명이가 지금 큰 소리 치는 거는 증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2007년 12월에 드나들었으니까 CCTV도 없고 그때 그 당시에 나한테 이제 폼 잡으려고 훅가시 놀라고 이명박이 그 군대 안 가 면제된 거를 갖고 왔거든요. 팬으로 군대를 안 갔다고 면제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얘가 놓고 갔어요. 경황 없이 왔다 가느라고. 그걸 못 찾겠어. 근데 이제 증거는 간접 증거들은 많은데 자기 가족 간의 비밀 얘기들, 나만 알 수 있는 얘기들, 뭐 또 좀 웃기는 얘기지만 신체의 비밀, 뭐 이런 걸 나는 안단 말이죠. 그리고 얘가 그 당시에 타고 다녔던 차, 그리고 바닷가에서 낙지 볶음을 먹고 걔가 맥주를 먹었는데 그때 영수증도 찾아보면 있을 것이고. 근데 얘는 이제 이거죠. 입 닥치지 않으면 너는 구속시키겠다. 근데 제일 지금 섬찟한 게 그 일부 쪽에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김부산하고의 관계를 밝히라고 맨날 이 가짜 총각이라고 이제 조롱을 했나 봐. 그러니까 주진우가 써준 글대로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잖아. 그걸 근거로 그 일베를 구속을 시킨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재명 잔인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불쌍한 김보선이를 겁을 주고 협박을 해서 끝내 대통령 후보까지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까지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 바닥 민심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얘를 떠벌리기도 두렵고 또 얘가 대통령이 되면 더 두렵고. 저는 정말 여기서 이 아파트에 드나들었거든요. 2007년 12월 말부터 2009년 5월까지 꽤 오랫동안. 그 당시에 내가 일도 없었고 막 정부 비판하고 대놓고 이렇게 또라이짓 하는 연예인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일도 없고 뭐 동치미 박근혜 되자마자 잘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정부 비판할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참 힘들어서 관리비도 못 내서 관리비를 1년을 연체를 내서 연체료를 48만 원인가 58만 원인가 내고 제가 남양주로 이사를 갔어요. 여기 빚 이자 낼 돈이 1억 8천이 있었는데 그 이자 낼 돈도 없고 관리비도 못 내서 그때 이재명이가 드나들었고 그때 난방비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이재명이 겨울에 드나들었을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호를 해줬으면 내가 남자라면 내가 이재명이라면 김부선 씨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그때 참 당신한테 힘세 많이 줬다. 내 관리비라도 한 번 못 내준 것도 참 남자로서 쪽팔리다. 그리고 쌀이라도 한 가마 보내줄 것 같아요. 종편에서 오히려 쾌도남마에서 박종진이가 출연했다고 쌀 2가마를 보내줘서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주진우가 시킨 대로 시키자마자 팟캐스트 EJ라는 곳에 가가지고, 김부선 허언증 환자다. 연예인병 있는 애다. 그냥 검색해보고 관심 좀 끌려고 자기를 자꾸 건드리는 것 같은데 자기는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 성남의 백대가리는 흰머리 남자는 자기 애기 아빠를 얘기한 거다. 그리고 더 또 충격적인 건 시사저널 가서 김부선이 허언증 환자라고 했어요. 정신병자라고.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그래서 비가 엄청 오는데 봉화를 갔거든요. 봉화를 갔는데 성남을 지나가니까 얘가 생각이 나다.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 어디 가냐, 어디냐. 그래서 나 지금 봉화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누나가 이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 관계 없다고 한번 팬카페 운영자가 써줬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몇 군데 잘렸지만 반성문 쓸 때 막 선생님들이 막 감동을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에서 막 이런 걸 쓰기가 불특정 다수들이 보는 글이 부담스러워서 그 팬카페 운영자가 아주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제 팬카페 운영자가. 써줬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뭐 언론인 여러분 성생활이나 신경 써라. 이게 뭐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얘기를 했겠느냐 막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도발적으로 글을 썼어요. 그럼 이제 끝나야 되는데 계속 이재명이 어떤 실체를 아는 사람 이재명한테 딴지를 걸고 그 와중에 계속 김부선이를 걸고 넘어지니까 그 김부겸 보좌관인 애가 누나 이재명 새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나한테 바람을 잡더라고. 새벽에 문자가 와서. 그래서 내가 이재명 씨 정신 차리라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냐고 내가 페이스북을 쓰니까 이제 막 종편에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나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딸이 있고 미혼모고 또 뭐 멀쩡한 제주도에 가족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진환에 연락을 한 거예요. 주 기자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내가 이재명한테 연락을 해볼게 누나. 기다려봐. 그러더니 누나가 한 번 아니라고 팬카페에서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고 한대. 그러면 누나는 100% 200% 진다. 그러니까 누나가 아니라고 해라. 너 뭐라고 해. 나 지금 경찰 그때 그 아파트 비리 밝혔다가 막 굉장히 뭐 남방수사라고 핫하게 뜰 때 막 얘네들이 그 분녀회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단 말이야. 폭력으로. 그러니까 막 경찰 조사 이러면 나는 너무 공포가 크거든. 옛날에 대마초로 몇 년 전에 핀 걸로 폈다는 걸로 한다고 지금 성남 지나고 있는데 너 생각이 났는데 마침 전화가 왔네. 그러니까 옥수동으로 가라고. 거기 왜 가냐고. 걔는 그때 시장 되기도 전이에요. 시장도 될 줄 몰랐겠고 대선 후보 될 줄도 몰랐겠죠. 근데 얼마 전에 뭐 권양숙 여사 생모 친엄마 돌아가시니까 거기에 부부 동반한 거 보고 확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가짜 총각 말이야. 나한테 노무현 대통령 영객실 가지 말고 옥송 집으로 가자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 이재명 애들이 그 빠들이 좀 무식한 애들이 많아요. 무지막지한 애들이. 공격을 무지막지 하더라고. 그래서 이 좀비들 때문에 내가 일단은 좀 페이스북 이거를 좀 나만 보기로 바꿔놓겠다. 이런 상태인데 오늘 정말로 다행히 그 주진우 녹취한 거를 못 찾았는데 핸드폰 번호를 기계를 바꿨는데 예전 기계에서 찾은 거야. 주진우가 시킨 대로 그 녹취가. 근데 다 그러잖아요. 우리 딸도 그렇고 우리 큰언니도 그렇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건 사생활이다. 그러니까 그건 덮어라. 뭐 바람 피는 남자가 한둘이냐.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냥 솔직하게 나한테 인간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15개월을 정말로 단돈 10원도 안 들이고 즐겨 쓰면서 허언증 환자라고 자기를 두 차례나 보호해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 새끼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박근혜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할 것 같지 않다는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과 저의 사실이에요. 실체예요. 근데 그 오마이뉴스에서 대선 후보 뭐 검증단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이재명이가 지금 큰 소리 치는 거는 증거가 근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냥 솔직하게 나한테 인간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15개월을 정말로 단돈 10원도 안 들이고 즐겨 쓰면서 허언증 환자라고 자기를 두 차례나 보호해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전성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박근혜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할 것 같지 않다는 공포가 오는 거예요. 이재명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이랑 여기서 오랫동안 만났어요, 저랑. 오랫동안 만났는데, 이재명이가 우리 쪽 사이드다 보니, 민주당이다 보니, 그리고 한 15개월을 그냥 내가 외로우니까 만났죠.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새누리당 쪽에 그 공격을 받으니까, 팬카페 운영자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누나 가만히 있어 내가 글을 써줄게 이래갖고 얘가 처음 시장 되자마자 잘릴 뻔한 거를 제가 한번 살려줬죠. 이재명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재명하고 그 일베 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이가 빡세게 좀 대응을 하든가 하는데 얘가 이제 좀 논리가 빈약한 거예요. 제가 좀 진중하지 못해서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리고 그 거짓말도 못하고 머리 쓸 줄도 모르고 또 좀 좀 수양이 덜 돼가지고 남들은 수긍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데 나는 그냥 즉흥적이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많이 공격을 당하는데 이재명이는 그거를 빡빡 우기면서 막 저를 오히려 정신병자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주진우 기자랑 친하거든요. 주 기자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막 정편에서 써주고 난리가 났다. 어떡하면 좋냐. 그러니까 누나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재명 형이랑 통화해볼게. 그리고 이제 이런 아무 증거도 없는데 8개월을 구속되고 나서는 굉장히 그 경찰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경찰서만 간다면 경계를 일으킨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고발한다 그러니까 아니 고발 안 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나 글을 못 쓰겠어. 나 지금 너무 경찰 조사 받으라니까 떨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누나 그러면 누나가 아니라고 해. 이제 한참 통화 후에 그러면 이재명도 사과하기로 했어.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네가 좀 써줘. 그래서 걔가 주진우가 문장까지 불러줘가지고 이재명하고 아무 관계 없다고 했는데 제가 되게 순진, 무지해서 의심을 안 해요. 제 정서예요. 고향 정서가. 근데 그날따라 녹취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진우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녹취를 해놨어요. 주진우가 불러준 대로 그 페이스북에 글을 그대로 올렸고 그러니까 기자가 쓰는 글하고 제가 쓰는 글하고는 다르잖아요. 뭐 쉼표, 마침표 이런 거 난 그런 거 안 쓰거든요. 그리고 누나 이재명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누나가 한 번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누나가 당한다 역으로 당하니까 누나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피부 써라. 누나가 아니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이재명도 사과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써줘. 그래서 주진우가 써줬고 그거를 올리자마자 이재명이가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내로 글을 써야 되는데 1분 내로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애들이 똑똑하더라고 의외로. 난 너무 놀랐어. 이것도 싸고 치는 고수법이다. 어떻게 이렇게 올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재명이다 이런 장문에서 쓸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정말 애석하고 억울하지만